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중국 관련된 기사가 뜸한 편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최소 6%가 유지가 안 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정부 주도로 민간기업의 국유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내용의 뉴스는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중국은 사회체제 안정과 경제적 단결력을 키우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중국에게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민간기업 국유화 속도는 왜 빨라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부의자에 가까운 빠른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특히 많이 배운 젊은 청년 계층일수록 지금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정부들도 이런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냥 일자리 문제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청년 입장에서 첫 일자리는 경력의 첫 단추가 되는 부분이라 일자리의 질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네. 최근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청년 5명 중에 1명꼴로 현재 일도 안 하면서 교육도 받지 않는 소위 니트족인 걸로 집계됐고요. 우리나라도 20대의 체감 실업률이 25%가 넘길 정도로 정말 부진한 청년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18.3%나 경제성장을 했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황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대졸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중국 청년도 별반 다를 바 없네요. 사실 지금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는 미국도 속을 까보면 저임금 일자리만 엄청나게 늘어나서 차라리 실업수당 받아먹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사회에서 많이 배운 젊은 지식인 소외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반정부 세력이 돼서 그 사회가 혁명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계층에서 시작되는 대규모 시위가 많잖아요. 네. 참고로 정치공학 중에 한 방법으로 그 사회의 젊은 지식인 계층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또 뭔가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사회 변화와 사회운동 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계획적인 통제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따르는 중국 같은 나라일수록 이런 반정부 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불안 요인들을 더욱 경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위 배운 축에 속하는 청년들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 확실히 다른 계층보다는 위험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최근 중국 사회에서 일이 없어서 떠도는 젊은 계층들이 사회 불안 내간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민심이 급격히 악화돼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책임론까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리커창 총리가 나서서 취업은 한 국가는 물론이고 한 가정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일이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올해에도 이런 고용 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중국이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일자리에 있어서 민간 비중이 큰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거하고 중국 같은 나라가 얘기하는 거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보니까 공산당의 계획적인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국유기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는 중국 GDP의 60%를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고 일자리의 80% 이상을 이런 민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지도층들이 이런 대규모의 민간 기업들을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질적으로는 중국 GDP의 60%가량을 사실상 국유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의 국유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보통 민간 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를 기업 목표로 잡는데 중국의 국유 기업들은 이런 이익 극대화를 기업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과 같은 국유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순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 시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국유 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 목표 대신에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기업 목표로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도 이런 국유 기업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실업 문제를 국유 기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선 국진 민퇴라고 해서 민간 기업의 지분을 국유 기업이 흡수하도록 해서 민간 기업을 밀어내고 국유 기업을 더 많이 확대해서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중국답네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더 국유화를 시켜서 이익 추구보다는 고용 창출의 무기를 더 싣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다음 자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중국은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10% 정도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평균 6에서 8% 사이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를 얘기하면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2010년 초반을 기점으로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더 앞지르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 산업이 중국 경제의 주력인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더 이상의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된 거죠. 중국 경제 기여도가 서비스업 비중이 되게 커졌네요. 그럼 경제 성장률 6%가 중국한테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본 이 두 자료를 통해서 다시 중국의 일자리 문제로 돌아가 볼 텐데요. 먼저 중국은 매년 800만 명에서 대략 900만 명가량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적인 다른 구직자들까지 더하게 되면 최소 1300만 명 이상이 구직 시장으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중국 정부 당국이 대학생들만 본다면 매년 최소 900만 개에서 많게는 1300만 개, 1400만 개까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매년. 그렇죠. 앞에서 중국은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제조업에 기반한 중공업이 중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중심인 중국 경제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1%가 커질 때마다 평균 80만 개에서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최소 10%의 경제 성장은 나와야지만이 신규 일자리 900만 개를 만들어서 그 해의 대졸자들을 다 흡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10년 초반 이후에는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고용 유발 효과도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서비스업이 일자리 자체는 제조업보다 빨리 늘리죠. 네.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진 중국 경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1% 커질 때마다 대략 200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경제가 최소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야지만이 대략 1200만 개에서 1300만 개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게 돼서 일반 구직자들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꼭 일자리 안정뿐만이 아니더라도 사회 안정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민간 기업들의 국유화를 더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본격화될 미국과의 경제전쟁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들의 내부 결집력을 높이고 또 내부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에서 시작된 청년층의 사회 불만 증가는 중국 체제 안정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청년 일자리에 중국은 더욱 신경 쓴다는 건데, 서비스업 비중이 커진 현재 중국 경제 구조에서 경제 성장률 6%의 의미는 매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을 수용할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중국 정부는 최근 민간에 기댄 고용 창출은 못 믿는다면서 국유 경제 중심의 고용 창출과 함께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국진민퇴.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이 후퇴한다는 말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민영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국유기업을 키우는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유경제에 무게를 실어서 경제에서도 국가 통제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도 하는데요. 서구 경제권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명분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